네, 오늘 오신 손님은 지금 봉화에서는 10주기 추도식이 조금 전에 끝났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린 분입니다. 김호석 화백이십니다. 전통적 화법으로, 기법으로 거의 명맥이 끊겼던 초상화를 지금 김화백께서 계승 거의 홀로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화단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김호석 화백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그림을 보시죠. 네. 네. 우선 첫 번째 그림인데 저는 이 사진, 이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보고 뭐 너무 있는 그대로이기도 하고 스포츠 머리 본래 입은 헤어스타일이 이러기도 했지만 야, 참 사실적이다. 그리고 꾸민 흔적이 전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그림이 언제 그려진 겁니까? 대통령께서 퇴임하기 전에 네. 여름에 그려달라고 이제 저를 오라고 해서 그때부터 두 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하루 종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스케치하고 다시 또 다음 날 날을 잡아서 다음에 또 하고 그래서 이틀간 화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은 참으로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던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해 마지막 해 퇴임하는 퇴임 직전 해. 네네. 예. 그 몇 개월 있다가 겨울 해 바뀌고 겨울에 그렇죠. 이제 이명박 예, 대통령으로 바뀌는 예, 거고 예. 그쪽에서 연락이 왔겠죠. 물론 화백님, 김화백께 그렇죠. 연락이 와서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어요? 총무비서실에서 왔는데 네. 그냥 청와대에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이유도 없이 청와대에 투덜투덜 걸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경비원들이 네. 왜 가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오라고 해서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네. 이 면회소 있는 데까지 걸어갈 때까지 네. 계속 이제 경찰이 감시하고 네. 감시를 받으면서 에스코트 들어갔죠. 겸 감시. 네.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림을 부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모든 그림들은 서양화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네. 김화백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잠깐씩 지금까지 청와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는 대개 서양 화가들이 그린 거였는데 그렇죠. 예,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구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려서 거기에 기념하고 있는데 춘추관에 본인은 민족적 형식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한국화로 그리고 싶어서 초대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간 노무현의 생김새대로 살이 쪘으면 찐 대로, 눈꺼풀이 두툼하면 두툼한 대로, 머리가 뻣뻣하면 뻣뻣한 대로 가식 없이 그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 달라 했는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다.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릴 화백을 이렇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김호석 화가라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좀 이렇게 연락이 간 것이다. 그렇죠. 네. 기왕이면 좀 멋있게 그려주이소 이러지 않던가요? 근데 제가 그림을 드렸을 때 두 작품을 그렸어요. 이제 한참 지나서 갖다 줄 때, 완성해가지고 완성했을 때. 그래서 하나는 조금 이상적인 것.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인 거. 돌아가신 뒤에 참 깨끗하고 청수하다 이런 느낌의 그림이 있고 한 점은 거의 핍진하게 사실과 다름없이 그렸던 거라고 나는 생각했을 때 그 작품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본인이 선택한 것은 조금 더 깨끗하고 이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주근깨나 또는 주름살조차도 그대로 그렸던 그림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지금 처음 시청자들께서 보신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모델로서의 노무현은 어땠습니까? 말 잘 들었습니까? 움직이지 마십시오. 뭐 이러면은 가만히 있든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에게 조선시대 때에조차도 임금이 있다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화가에게 모든 걸 그릴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넥타이 색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바꾸고 다시 들어오고 한복으로 갈아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 옷으로 입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서 뭐 댄님을 잘못 맸으면 다시 또 고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색합니다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화가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주려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어요. 감동적이기까지 그렇죠. 하셨겠네요. 그렇죠. 화가로서. 내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보신 거죠. 처음 직접 볼 때는 처음이죠. 네. 아니 그러면 그림 그리는 장소가 청와대 어디였어요? 관저. 관저. 그 살림하시는 거. 그렇죠. 안쪽에 있는 거. 네. 거기서 그러면 몇 시간쯤 할애가 된 겁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첫날 갔을 때. 첫날 갔을 때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오후부터 저녁까지. 네. 그럼 먹다가 뭐 밥도 좀 먹고 쉬기도 하고 담배도 한 대 태시고. 그렇죠. 뭐 식사를 하는데 네. 설렁탕이 나오고 깍두기, 풋고추, 김치. 그런데 특이한 것이 우유가 한 컵이 있어요. 당신이 드실 거 아니면 본인이 드실 거. 김화백께도. 아니, 저는 이제 그 밥 먹을 때 이제 물을 먹기 때문에 이제 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먹으면서 대통령께서는 어릴 때 극빈의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나도 어릴 때 반찬이 없을 때에는 밥을 먹으면서 우유를 먹어야 반찬 없을 때 고소한 맛을 느끼는데 혀끝에서 느끼는 그 맛을 아마 기억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랬더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우유를 이 판매하는 우유가 아니라 농촌에서 짠 우유를 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반찬이 없을 때는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본인이 간직하고자 이렇게 먹는다. 그런 말을 해서 그것 또한 가식이 아니라 감동받게 만들었어요. 그분은 가식이란 걸 체질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죠. 말하는 것, 뱉는 거 보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한마디 들었을 때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오해 소지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심한 분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름이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구름이 한 점도 없는 일기. 실내에서 그린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밖에. 밖에서 남산을 보면서 이 자연 채광. 그렇죠. 그러신가요? 가장 양명한 빛 그리고 선한 기운을 그리고자 내가 원하니까 그렇다면 구름 없는 날을 기상청에 통보하여 그 날을 잡는데 한 달 동안에 이틀뿐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틀은 밑에 부속실이나 비서실에서 다른 국사 일정은 다 비우고. 제가 볼 때는 비어 있는 날입니다. 일부러 비우셨겠죠. 그렇죠. 도정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첫날은 만나서 오후에 만나서 그렇게 쭉 했고 스케치 같은 걸 하셨고 며칠 있다가 또 날을 정해서 이제 다시 가신 거예요. 다시 아침부터 해서? 그때부터는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점드락. 그래서 그러면은 그 스케치 하다가 대통령하고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죠.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냐하면 대통령을 그리기 위한 어떤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그 정신을 그린단 말이죠. 그 정신을 잡아내지 못하면 형식을 잡았을 때 화가로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그림 한 점 그리기 위해서 그 조선시대 초상화의 어진 기법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 기법은 인간의 정신성을 어떻게 쪽집게로 찝어내느냐에 대한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너무 일정도 바쁘시고 자주 뵙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좋은 그림이란 사전에 계속 많이 접촉도 교유도 해보고 다른 사람의 평도 들어보고 그의 글도 읽어보고
그럴수록 오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건 뭐 너무 상식이죠. 그렇죠. 이게 눈높이가 같고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인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가짜인 거죠. 근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화가로서 느끼시기에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시도 그 서투르 쓸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신께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화백에게 좋은 그림을 그리게 하려면 최소한 나는 이 정도 시간은 내줘야겠다라고 이제 하신 것일 텐데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허락받은 시간뿐만이 아니고 네. 부정과 긍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이렇게 내가 피력했을 때 예. 그분이 답하는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만드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 그런데 이 그림 첫 번째 보여드린 아까 띄워졌을 텐데 이 그림이 청와대에는 있지 않죠. 그렇죠. 봉하마을에 예, 가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민족적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려면 예. 지금 우리가 증명사진과 같이 꽉 막혀 있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약간 개방되고 위아래가 넓은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백 속에서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식이나 요즘 사진은 이렇게 위에 있는 여백이 없이 이렇게 딱 그렇죠. 요만하게 네, 내보내는데 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사진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우리 예. 전통적인 기법으로 예. 위에도 여백이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있는데 이 보시고 네. 뭐라고 하냐면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민하시냐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걸려 있었던 모든 그림은 서양화이고 민족 형식을 찾으려고 했으나 이게 다른 그림보다도 10cm 정도가 더 긴 것을 걸어 놓으면 대통령께서 그래요. 삐딱이 노무현이 결국은 그림조차도 삐딱하게 저놈이 이렇게 걸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서 고민이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께서 선택해야 될 문제니까 저는 자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를 예. 이 그림은 예. 거기에 걸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평상에 사람을 눕혀놓고 사람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자른 것과 똑같다. 두 분이 참 잘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춘추관에 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는 이게 아니고 보통 대통령 그 국가의 기관에 걸려져 있는 사진 작품을 유화로 그린 그림. 다른 화가가 예.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예. 그림으로 옮긴 그게 지금 걸려 청와대에 걸려 있다. 예. 이거는 대통령께서 퇴임하면서 가지고 봉화로 본인이 가지고 가셨고. 근데 잘생기게 좀 그려놓은 이쁜 노무현도 함께 가지고 가시긴 하셨겠네. 아니요, 그것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기왕 애써서 그러는데 그거 나도 주시오 이러지 않고. 아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간 거예요. 하여튼 특이한 분이시네. 기왕이면 좀 내가 잘 나온 것도 하나 갖고 있다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래서 지금 소장하고 계세요? 예. 언제 그거 보러 한번 가요? 예, 그럽시다. 여기 수색인가 그러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호석 화백님 지금 검색 엔진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강윤의 오늘에 이강윤이 기를 쓰고 오늘 모셨는지 좀 아실 거고요. 수색과 남양주 등지에 연구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때 첫날 청와대로 가실 때 김화백님의 화집을 가지고 가셨다면서요? 예. 아니 그쪽에서 제 화집을 구에서 미리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김호석에 대한 모든 걸 연구가 벌써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브리핑이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보통 때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모든 게 다 일괄적으로 이제 파악했던 거죠. 속으로 좀 놀라셨겠습니다. 아마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예.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알고 서로 공통 관심사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좋아 보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호석 화백께서 여지껏 그린 초상화 전통 기법의 초상화입니다. 성철 큰 스님, 법정 스님,
만해 스님, 그리고 유명한 경제인이니까 그냥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주라고 해야겠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도 좀 뭐 덜어 있지만 최근에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문 대통령께서 인도 국빈 방문할 때 가지고 갔던 모디 총리 초상. 인도 총리에게 우리 대통령께서 예, 예. 선물한. 그렇죠. 그 모디 총리를 또 직접 만나진 않았을 거고. 직접 만났죠. 또요? 인도 예. 가서? 예. 바쁘십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이 예. 이게 지금 화백님 작품집 속에 있는 그림이죠. 그림 작품집을 딱 펼치면서 네.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대통령이. 예,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미국에서 전시했을 때 뉴욕 타임즈에 박스 기사로 나왔던 작품인데 본인이 그걸 딱 펼쳐놓으면서 어지럽다. 그림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지러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고민해도 잘 잡히지 않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지러운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운 이유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진짜 보이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지럽게 보이지만 그것이 일치했을 때에는 절대 어지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툭 던지는 말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나무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지럽겠네요. 그러니까 선문답도 아니고 던지는 이 말들이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화가로서는 깜짝깜짝 놀라죠. 작가인 예. 우리 김호석 화백께서 대통령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눈이 네 개인 황희, 네.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의도가 대통령께서도 바로 체크를 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한 10가지 중에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정확하게 그 작가의 의도를 꿰뚫어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황당무계한 이런 일들이 정치적인 술수로 통하고 있는 이것이 황희라고 하는 사람을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떨 것인가를 되물어 보는 건데 이 본인은 그림이? 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예, 예. 김화백께서는 그런 걸 설파하려고 그림 속에 담기 위해서 눈도 네 개로 그리고. 그렇죠. 야, 저는 이게 처음에 뭔가 했어요. 역시 저는 한 수 아래. 다음 세 번째, 이 그림을 저는 역시 뭐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 그리다 만 거 아니시죠? 그림은 때에 따라서 그리다 말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그리다 만 것처럼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그림인데 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대통령께서 이 작품에 애정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예. 대통령께서 이 그림을 딱 보더만 특유의 언어를 이렇게 구사하시는 것처럼 왜 목을 쳤습니까? 왜 목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웃으면서 예. 날려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얼굴이 없고 몸이 없고 손도 없고 다리도 없이 껍데기만 있습니까? 가사 장산만. 예, 그리고 뭐 고무신과 그다음에 주장자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외출해서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습니까? 해인사에서 지금 외출해야 되고 제 옆에 계시는 거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잠시 해인사로 또 외출해서 옷만 남겨놓고 몸은 지금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어떤 수준이 참으로 진정성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에서. 예, 내가 나였을 때 평온한데 내가 아니었을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몸이 쑥 빠져나갔는데 권력이나 덧씌워져 있는 이미지로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가 빠져나가서 없는 상태에서도 평온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나인 거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야, 거의 두 분이서 나눈 오간 대화를 거의 지금 쌍따옴표처럼 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뭐 선문답 같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신의 예술적 안목이랄까? 화가의 의중을 꿰뚫어 본다거나 화가의 설명을 조금 듣고 당신대로 해석하시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조예가 깊다 이런 느낌을 수준이 건방진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예. 대단히 지적 미적 수준은 높다. 어, 이분은 보통 정치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벌써 뛰어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 그림을 보면서 했던 말이 나도 인간 노무현도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먼지처럼 나를 서서히 바람에 의해서 지워져 가는 이 수순이 이제 진행될 것이다. 여당이 잡든 야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이 노무현은 죽이는 단계. 그래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라는 부분이 아무리 내가 원칙을 세우고 링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싸우는 장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예. 여야든 간에 나를 지우는 단계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한국 정치사에서 극복해야 될 부분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화가가 얼굴 없는 노무현을 그려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예. 얼굴 없는 노무현도 하나 추가로 그려달라라고 네, 말씀하셨고 네. 어차피 정식 초상화는 하나 그리긴 예,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아까 네, 우리가 네. 처음 봤던 예. 자,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이 작품은 시간상 짧게 좀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만 전하면 네. 이것은 이제 저 먹이가 없어서 죽은 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가 굶어 죽은 소의 예, 모습. 굶어 죽을 때 절명하는 순간에 땅을 파고 머리를 땅속에 파묻어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죽어 있는 소는 땅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꽃을 피우고 다시 대지를 푸르르게 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또 다른 생을 약속한 그림이에요.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그렇죠.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그런데 나는 잊어버리지 않은 정말 끔찍한 어떤 기억에 생생해서 그러는데 어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생은 또 다르게 시작하는 것이다. 누구 얘기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시 또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죽음은 생의 시작이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부엉이 바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 10년 전 오늘 유서에 이 말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정말 이 그림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자괴감이 정말 몇 달 동안 내 스스로가 죄인처럼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 그림에 대한 대꾸를 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부지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대통령께서는 이미 이 그림은 보셨고 이제 그 그림의 원작자인 화박 김화백하고 마주하게 되니까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방금 같은 말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물론 그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처해 있던 환경이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었고 지지 세력들도 일부는 등을 돌렸고 굉장히 대통령수 힘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계셔서 우울하고 또 앞으로의 정치적 무엇을 예상할 수 있기도 했지만 네. 나중에 유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 네, 것을 깜짝 몇, 놀랐죠. 몇 개월 전에 이미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말투 하나 바뀌지 않게. 그래서 참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좀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예, 저도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약간 전율이 네네. 이 얼굴 없는 그림 성철 스님 이걸 성철 스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미 돌아가시 제가 해석한 그림이죠. 아, 네. 성철 스님에 대한 사상을 이렇게 해석했다. 사후에 그린 거고. 그렇죠. 사후에. 자 이제 다섯 번째 사진을 보죠. 이게 문제의 그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목구비가 이렇게 있는 흔히 보는 초상화는 아닌데 이 그림의 제목이 법이라고요. 법. 예. 법법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서로 통한 건데요. 대통령께서 끄지없는 공격과 원칙을 세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예. 학벌도 없었고
없는 사람이 개과천선에서 용된 건데 이런 분에 대한 끊임없는 어떠한 공격, 아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가진 자에 대한 테러, 그것이 얼굴을 그리지 않고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노무현다운 느낌을 응축시키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예.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미의 말을 저하고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아, 이거는 대통령께서 예. 요구를 해서 그리시게 된 거군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던 대화 내용이었고 한국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어떠한 대통령의 험난한 과정 속, 그리고 저에게 또 이런 말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많이 아픈데요. 얼굴도 없고 하나로 고정되지도 않고 모든 이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화가에게 대통령이라고 모두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예. 가장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루 종일 이틀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화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 원하는 게 뭔지 예. 하나만큼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그분은 제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께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이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증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도 그 순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개인적인 욕구는 여기 올 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왜냐면 들었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는 들어주겠다. 그런데 여기 와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바뀌었다. 바뀐 걸 이야기하겠다. 아, 예, 예. 뭐냐면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나서고 갈 때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국민과 가장 높은 계층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위대한 대통령 가까이 우리는 이런 분을 모셨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송두리째 범벅이 되어서 청와대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화가 김호석의 바라고 있는 대통령께 대한 유일한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거 말고요. 원래 원하는 거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서 그것은 지웠습니다. 근데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벌써 얼굴 없는 노무현을 그려달라고 했던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게요. 이건 정말 뜻밖이네요. 네. 그런 말을 주문할 화가에게 말할 사람은 10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 아마 앞으로 없겠죠. 100년 뒤에까지 이런 분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 그림을 결국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가져가지도 않고 이 화가는 어이 김화백, 네. 저를 이래 하니 얼굴 없는 나를 한번 좀 그려주시오. 그러고는 그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못 보고. 그럼 아직 이 그림을 김화백께서 그리고 있는 과정에 이분은 세상을 갑자기 떠나신 거고? 아니요. 그렇죠. 그리는 도중에 끝났고 떠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데 얼굴 없는 노무현이라는 그림이 더 손을 댔으면 그림이 슬픔이 고여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체로 이미 완성이 된 그렇죠. 건데 말씀하신 대통령께서는 끝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못했다. 그러면 봉화에 보내드렸나요?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존재를 노 대통령의 아들이나 영부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어느 정도 알려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림을 팔기 위해서 또는 그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말한 바가 한 번도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연락을 드린 적은 없고. 예, 없습니다. 예, 이건 참 이런 그 배경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 다시 한번 다른 결로 느껴지고 사실 그런 경우를 취한다는 게 독대하는 장관이나 부총리나 국무총리하고 무슨 정치적 현안을 놓고 두세 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만남이잖아요. 이런 게. 전혀 다르죠. 저희는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연애했을 때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어린 그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느닷없이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막 당신이 이렇게 줄줄줄 풀어 놓습니까? 아니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연애 뭐 그런 것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연예인 왜 왼쪽 눈썹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상처가 보입니까? 아니 거기에 아마 한 바늘 정도 꼬매서 눈썹이 두세 개 빠져 있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거 보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하고 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1m 이내의 거리죠. 아 1m면 지금 저하고 훨씬 떨어져 있는 가깝죠. 것보다 훨씬 가깝네요. 네, 그럼 둘이 똑같이 의자를 앉거나 같은 높이에 앉아서 같은 높이에서 그 정말 입에서 침이 튀기면 서로 얼굴에 튀길 정도. 근데 그런 인간적인 교류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아쉽네요. 슬프고 이 그림의 주인께 전해지지 못하고 끝내 아직까지 화가께서 소장하고 있다는 게 그 사실이 너무 아깝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그림을 못 보고 상을 받았다는 게 혹시 뭐 노무현 기념관 이런 거에 기증하시거나 그런 생각? 뭐 그런 것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시대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모두 다 다가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아직도 뭐 논두렁 시계가 어떻고 뭐 저주의 말을 퍼붓는 저거들이 있는 한은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일궈놓은 성과물 자체를 밑에서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한 그것은 한국 사회는 건강성이 어떻게 회복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우려고 했던 원칙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남의 삶을 내 것처럼 가짜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식민지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일 때 비로소 나일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고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고 모두 다가 평화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땅, 국민이 잘 살기 위한 땅 이걸 위하여 부패가 있으면 부패를 척결해야 되고 평화가 깨지면 평화를 깨는 요소를 우리가 없애야 되고 외세에 의해서 침탈당하면 외세를 물리치는 것이 곧 노무현 정신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다. 그럴 때 주체적일 수 있고 이 나라가 대대로 쓸 수 있다.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간 그 그림이고 그분의 사상이 아닌가. 저는 내가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평화주의자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척결하고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원칙을 만드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계속 사람 중심이라고 달리 말하니까 제가 해석하고 대화 나눴던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정신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제 저는 해석하는 거죠. 부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셨. 마지막 사진 이건 아마 권양숙 여사 형부인 그렇습니다. 같은데 뒷모습을 그리신 것 같네요. 스케치는 그 당시에 같이 했고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아니 우리 부인을 그리려면 앞에서 이쁘게 해야 되지 왜 자꾸 뒷모습을 봅니까? 그래서 그건 앞은 물론 같이 두 분이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나란히 계시는 그건 퇴임 후에 정상적으로 봉화마을에 걸을 테니까 그렇게 좋은 장소에 걸어 놓으려고 하니까 그려달라고 했고 총무비서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뒷모습에 계속 그 초점이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의 등 뒤에 쓰여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침 돌아가셨는데 이 그림을 안 그리려고 했다가 그린 건데 굉장히 슬퍼요. 이건 그러면 지금 노 대통령 서거 후에 그리신 겁니까? 최근에 그린 겁니다. 아 최근에. 예. 권 여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뒤에서 옛날에 본 것은 있습니까? 본 것과 스케치해 놓은 것은. 그 밑 스케치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직후에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 왜냐하면 계속 노 대통령께서는
끄짐없이 좌파, 그다음에 빨갱이, 끄짐없이 어떠한 노무현 같은 놈, 심지어 막 비아냥거리면서 논두렁시계 뭐 이런 것처럼 계속 흔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끄짐없이 좌파에 대한 것으로 흔들렸던 그분이 예. 지금 남아있는 권 여사께서 문 대통령이 되었을 때,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되었을,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감회가 어떨 것인가. 지금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인가. 그래서 고독해 보이고 슬픔이 가득한 그림을 그려보자. 근데 아름답게 슬프게 그려보자. 슬픔이 근데 흐르지 않고 고여있게 그려보자. 그냥 한 곳에 고여있게. 그래서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에서 새로운 동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등 뒤에서 권 여사가 머리도 대충 손질했고 한복을 입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이 슬픔. 옷고름의 붉은색은 중의적인.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한국화는 어차피 우리의 것은 뜻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두 가지의 활력 또는 계속 비판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작가의 해석으로 그려본 겁니다. 오늘 노 대통령님 덕분에 김호석 화백님의 그림을 읽는 법, 보는 법 이런 것도 배웠고 두 분 간의 그림을 매개로 한 고담 추론? 아니 그 말은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상투적이고 몇 가지는 굉장히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아까 그 노무현 정신을 정리하시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녹음해 놓으면 그 풀면은 바로 책 구술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그림값을 좀 잘 챙겨 주시든가요? 그렇게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하기가 영 머쓱하네요. 뭐 그것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단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렸던 그 초상화에는 지금 생가터 대나무밭과 앞 뒤에서 골고루 채취했던 흙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 아, 이 안료가 안료가 흙입니다. 예, 흙으로 그린 거고. 네. 그 밑에 있었던 이 한복은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우리 조선 쪽으로 안료를 만들어서 한 500번 정도를 칠해서 염착시킨 이게 가장 조선적인 색깔로 그리고자 했던 건데 이 부분은 돈을 떠나서 그건 뭐 돈이 얼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고, 돈 얘기를 꺼내서 용서하십시오. 그랬군요. 언제 조금 이 서거 주간이어서 모시는 물론 그 상징성과 의미도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한국화, 전통 초상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기회를 이강윤의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상화가 아니라 수목인무라. 수목인으로. 예, 예. 그때 그럼 또 때가 돼서 구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멀리 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얘기. 그동안 언론에서는 나지 않았던 얘기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김호석 화백님이 워낙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한 보도량이 있지만 그 기사 없는 에피소드나 일화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법이라는 윤곽만 있는 대통령 그림에 유서의 거기가 오버랩되는 장면이 오늘 또 뭉클하고 예.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그리고 긴 시간 거의 40분 훨씬 넘겼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